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사주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쑥쑥 높여주는 사주 포인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사주 강의는 많이 있지만 저처럼 사주 명식을 직접 깊이 있게 분석하는 영상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사주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사주 이론만 백날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의 명식을 직접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분들은 분명히 실력이 늘어요.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명식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15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영상 중에서도 볼만한 게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올리는 이 영상은 좀 처음서부터 사주 이론을 처음서부터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양팔통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는 이제 음팔통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목화토금수로 해서 하나씩 이 사주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예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사주 명식을 이제 구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생년월일시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사람의 소개글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명식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채널에 들어오면 수백 개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제 채널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사주 상담가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사주팔자가 전부 양으로만 되어 있다든가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분석이라는 것이 음양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양이 하나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음으로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우선 음과 양은 알고 있잖아요. 간목이 양이고 을목이 음이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화토금수 오행도 음과 양으로 나눠집니다. 목화가 양에 해당이 되고 금수가 음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남성인데 사주가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주 구성이 주로 목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금수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또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단지 양으로만 되어 있다, 음으로만 되어 있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오행의 구성도 같이 봐야 되니까 좀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사람들의 그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할 때에는 오행의 구성, 그리고 십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걸 봐야겠지만 이 음양이라는 거,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사주가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는 걸 양팔통 사주라고 하는데, 남자가 양팔통일 수도 있고 여자가 양팔통일 수도 있겠죠. 제가 사주를 분석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균형된 게 좋은 거예요. 양이 4개, 음이 4개, 이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양으로만 되어 있어요. 남자가 다 양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자가 다 양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나쁠까요? 남자가 더 나쁘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라는 그 존재 자체가 양이에요. 남녀가 있으면
남자가 양에 해당이 되고 여자가 음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양에 해당하는 남자가 사주팔자까지 다 양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차라리 사주팔자가 다 음인 사람이 나아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그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음인데 사주팔자가 다 양이다. 그러면 그거는 좀 다르게 봐야죠. 매력적인 여성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자가 사주팔자가 다 음으로만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양으로만 되어 있는 여자들보다는 못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특징이 있을 게 아니에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다 양으로 되어 있으면 남자인데 사주팔자가 다 양으로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한 방에 그냥 뭔가를 얻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눠지는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하지만 나락의 길로 빠져들면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안정성이라는 거,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양으로만 되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여자가 꼭 여성스럽고 다소곳해야만 여성의 매력이 있는 건 아니죠. 여자라도 막 박력 있고 그리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러면서 용기 있고 배짱 있고 막 이런 여성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괜찮다고 봐야죠. 같은 여성으로서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양으로만 되어 있느냐 음으로만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 양이라도 다 양으로 되어 있는데 목화가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금수가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가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는데 오행의 구성은 주로 금수로 되어 있다. 그럼 금수는 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양적인 성향이 그래도 많이 약해진다고 봐야죠. 지금 예를 든 사람은 목화의 기운이 강해요. 제가 오늘 예제로 든 사람은 사주도 다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목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분이 갑자년 병인월 갑술일 병인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팔자가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죠. 양팔통 사주입니다. 그런데 목화토금수 오행을 보면 어때요? 목화가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양으로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자분이란 말이에요. 기혼 여성이고 시골 출신으로 19살에 고향을 떠나서 23살서부터 피부 관리업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청을 할 때가 33살 때였거든요. 지금 2020년도가 38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신청을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이 9세대가 아니라고요. 신세대예요, 신세대. 그런데 시골 출신으로 19살에 고향을 떠나서 이제 도시에 가서 이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23살서부터 피부 관리를 했고 3번을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허리가 아파갖고 주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딸은 한 명인데 더 낳을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이 여자분이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9살에 고향을 떠났으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때 시골에서 떠나갖고 도시에 딱 가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억척스럽게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창업도 3번이나 했다는 걸 보면 그래도 생활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음과 양을 봤을 때, 오늘 주제는 양팔통사주니까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이분이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밑바탕이 될 수가 있고, 또 비경겁제도 강하잖아요. 목기운이 4기나 되면서 비경겁제가 강합니다. 목기운 자체가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사주도 전부 양인데 목화로 주로 되어 있어요. 양적인 기운이 강한 여성이고, 그래서
자세한 그 소개글은 받지 않았지만 젊어서부터 이제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여자분이에요. 사주가 병인년, 병신월, 갑오일, 경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주가 다 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화가 강합니다. 화기운이 전체 8글자 중에 4글자나 됩니다. 이분의 소개글을 보면 사람이 참 안 됐어요. 그 당시 이분의 나이가 31살이었거든요. 아주 젊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31살 된 여성이 많은 빚과 사고수까지 있어서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개인회사 마케팅 팀장인데요. 졸업하고 1년을 채운 회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직장운도 별로라고 봐야죠.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불화를 겪고, 그리고 2014년 갑오년에 스프에 대어서 큰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젊은 여자가 화상을 입었으니까 참 안타깝다고 볼 수 있죠. 옆에서 보면 늘 술에 의지를 한다 그래요. 알코올 중독기도 있다고 합니다. 나이 31밖에 안 된 여자가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데 너무 많은 악재를 겪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기에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 사주가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여성스러운 스타일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젊은 여자가 아주 여성스럽고 차분하고 다소곳한 그런 여성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음양이라는 것만 갖고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사주를 전부 다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주 안에 오행이 있고 십성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지, 이 음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대체적인 분위기,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떠냐, 이런 걸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분은 일간이 간목인데 경금에 의해서 극을 당합니다. 일간이 극을 당할 경우에는 사람이 민감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지를 보시면은요, 인목하고 신금이 있어요. 천간지지가 갑경충, 인신충, 충이 2개 있죠. 그리고 현재 대운이 계사대운입니다. 사화가 딱 들어가면서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돼요. 화기운이 4개나 되는데 지지에 또 화기운이 들어가면서 거기에다가 삼형살이 형성이 되니까 이분에게는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형살이 형성이 될 때 그 화상까지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운에 의해서 전부 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 남자운도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주 구성이 이런데 33살 임진대운 이때부터는 좀 나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임진대운부터는 나아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직장 생활만 할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게 낫다고 봐야죠. 역마살도 강하고, 그리고 비경겁제도 강하고, 비경겁제가 아니라 식신상간운이 강하죠. 이 화기운이 강한데 식상운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표현 능력, 여러 가지 재능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지금 현재 대운이 워낙 안 좋아서 그렇지, 그 자기 몸 관리만 잘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으면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자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양팔통 사주인 경우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무신년 갑인월, 병인일 병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오래 다니다 대기업에서 노조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만두고 이혼을 했는데 아이 2명을 두고 이혼을 했습니다. 2002년 임오년에 이혼하고 그의 가을에 신내림을 받았다 그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무속인들이 많이 있지만 신내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내림을 받았으니까 그 무속인들이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소개글에 의하면 철학관을 운영했다고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개글을 보내주시는 분이 뭐 철학관이나 아니면 뭐 무속인들이 하는 일이나 뭐 다 똑같지 뭐 그래서 철학관이라고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장 쪽에 불치병이 생겨서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큰 병에 걸리신 거죠. 증권으로 돈을 자주 날리고 두 번째 여자랑은 8년간 살다가 헤어졌고 인생에 굴곡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음양의 구성에서 양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분이 증권으로 돈을 자주 날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증권으로 돈을 날리는 사람이 주식해가지고 맨날 돈만 날리나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식으로. 얼마 전에 제가 상담받았는데 자기 남편이 이번에 한 100억 이상 벌은 것 같다고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주식으로 돈을 날렸지만 반대로 성공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공했으면은 지금 그 주식으로 돈 벌었으면은 크게 이제 동옥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과 관련된 일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망하지 않도록 안정성 한 방에 그냥 뭘 해버리는 것보다는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주가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잘 보세요. 지지가 이쪽으로 인신충이고 이쪽으로도 인신충이죠. 사주에서는 이걸 되게 안 좋게 봐요. 지금 연지하고 월지가 충이고 일지하고 시지가 충이잖아요. 같이 두 개가 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주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주에서는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이 네 글자가 다 뭐예요? 역마살이죠. 역마살이니까 대기업 다니다가 노조하죠. 노조가 맨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역마살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역마살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니까 에너지가 넘친다고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분이 사주도 다 양으로 되어 있겠다. 그러면 옛날로 따지면은 뭐 칼 들고 싸우는 장군이 됐던가 요즘으로 따지면은 칼 들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어때요? 노조에 들어가서 싸워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양적인 에너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은 안 맞는 거죠. 좀 조용하고 차분한 일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전부 다 지지가 인신충이 되고 배우자궁이 다 깨져버리니까 결국은 이혼을 하고 신내림을 받았다는 것은 좀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것은 좀 충격이에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아주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으로 돈도 날리고 그리고 여자도 이제 두 번째 만났는데 헤어졌어요. 여자를 나타내는 운이 다 인신충이 되니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건강면에서 봤을 때 인성운이 너무 강하죠. 인성운이 너무 강하니까 목기운이 식신상간운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을 극해버리니까 그 점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수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수기운이 없으니까 관성운이 없으니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인성운이라는 것이 스님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하고 이 인성운이 강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주가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는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음양이라는 거 이거 갖고 아주 깊숙이 그 사람의 그 성향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겠죠. 기본적인 성향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려면 오행이라든가 십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양팔동 사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